고구려의 운명을 바꾼 정변. 641년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영류왕의 친당 정책으로 나라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었죠. 백성들은 불안에 떨었고 신하들은 갈등했습니다. 이때 한 사내가 결단을 내렸어요. 연개소문은 망리지라는 높은 벼슬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연태조도 대대로를 지낸 명문가의 자손이었죠. 하지만 연개소문의 마음속에는 더 큰 뜻이 있었어요. 고구려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그의 가슴을 불태웠습니다. 어느 날 연개소문은 조용히 자신의 집에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달빛만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어요. 연개소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구려가 위태롭습니다. 영류왕께서는 당나라에 굽신거리고 계십니다. 한 신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오나 대인, 왕을 거역하는 것은 영모가 아니겠습니까? 연개소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평양성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모라 하십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이 영모란 말입니까? 당나라는 우리를 삼키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연개소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모두의 뜻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며칠 후 영류왕은 신하들을 평양성 남쪽 교회로 불러냈습니다. 군사 훈련을 참관한다는 명목이었죠. 대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연개소문은 미리 준비한 군사들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신호가 떨어지자 그의 부하들이 일제히 움직였죠. 칼이 번쩍이고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영류왕과 그를 따르던 대신들이 순식간에 쓰러졌습니다. 피로 물든 벌판에 연개소문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장함과 결의가 어려 있었죠. 이것이 바로 고구려 역사상 가장 큰 정변이었어요. 연개소문은 곧바로 평양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영류왕의 조카인 보장왕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했죠. 하지만 실제 권력은 모두 연개소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한 충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인께서는 왜 직접 왕위에 오르지 않으셨습니까? 연개소문이 말했습니다. 나는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구려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왕실의 혈통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나라를 이끄는 힘은 강해야 합니다. 그는 스스로 대망리지라는 최고 직위에 올랐습니다. 모든 정치와 군사의 권한이 그에게 집중되었죠. 백성들은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곧 연개소문의 진심을 알아차렸어요. 연개소문은 즉시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를 재정비하고 성곽을 보강했죠. 당나라와의 외교 관계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이상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어요. 어느 날 당나라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거만한 태도로 연개소문 앞에 섰죠. 당나라 사신이 말했습니다. 당 황제께서 고구려가 신하의 예를 다하길 바라십니다. 연개소문은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서 전하시오. 고구려는 누구의 신하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당나라로 돌아갔죠. 이 소식을 들은 당 태종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철저히 전쟁 준비를 했죠. 그는 전국의 성을 돌며 백성들을 격려했어요. 한 노인이 연개 소문에게 물었습니다. 대인, 당나라는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연개 소문이 말했습니다. 두렵습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노예가 됩니다. 차라리 서서 싸우다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죠.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백성들은 연개 소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연개 소문의 정변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구려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죠. 만약 그가 나서지 않았다면 고구려는 당나라의 속국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의 결단은 고구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당 태종의 대군을 물리친 안시성 전투. 645년 당 태종 이세민은 직접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수십만 명에 달했죠.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뒤흔들었어요. 당나라 군사들의 깃발이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연개 소문은 평양성에서 급보를 받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는 즉시 장수들을 불러 모았어요.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도 위에는 당나라 군대의 진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죠. 붉은 선이 고구려의 심장부를 향해 뻗어 있었어요. 한 장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망리지님, 당 태종이 직접 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들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연개 소문이 말했습니다. 수가 많다고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땅이 있고 지킬 것이 있습니다. 당나라 군사들은 먼 길을 왔으니 피곤할 것입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지도의 한 점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요동의 여러 성곽들이었죠. 연개 소문은 각 성에 훌륭한 장수들을 배치했어요. 연개 소문은 특히 안시성에 주목했습니다. 이곳의 성주는 용맹하기로 소문난 장수였죠. 연개 소문은 그를 불러 당부했어요. 안시성은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당나라 군대의 발목을 잡아야 합니다. 안시성주가 말했습니다. 대망리지님,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성을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은 굳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손에서는 땀이 배어나왔지만 의지만큼은 단단했죠. 당 태종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진격했습니다. 요동의 여러 성들이 차례로 함락되었어요. 계모성도 무너졌고 비사성도 무너졌습니다. 당나라 군사들은 기세등등했죠. 하지만 안시성은 달랐습니다. 성벽은 높고 견고했어요. 성주와 군사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 싸웠습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고 돌들이 성벽 아래로 떨어졌죠. 당 태종은 안시성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는 이 작은 성이 이렇게 오래 버틸 줄 몰랐어요. 날마다 공격했지만 안시성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나라 장수 한 명이 황제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안시성을 우회하여 평양으로 진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당 태종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 작은 성 하나 함락하지 못하고 어찌 평양을 칠 수 있겠는가? 반드시 안시성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 태종은 더욱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죠.
하지만 안시성은 요동하지 않았어요. 연개 소문은 평양에서 안시성의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동시에 지원군을 보낼 준비를 했어요.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망리지님, 직접 출전하시겠습니까? 연개 소문이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안시성이 버티고 있는 동안 우리는 더 많은 군사를 모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당나라 군대의 퇴로를 끊을 것입니다. 그의 전략은 치밀했습니다. 안시성이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연개 소문은 전국에서 군사를 모았죠. 식량도 비축하고 무기도 준비했어요. 안시성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당나라는 거대한 토산을 쌓아 성벽보다 높이 올렸어요. 그곳에서 성안을 내려다보며 공격하려는 작전이었습니다. 수많은 당나라 군사들이 흙을 나르고 쌓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죠. 토산은 점점 높아졌어요. 드디어 성벽보다 높은 산이 완성되었습니다. 안시성주는 이를 보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는 군사들을 모아 말했죠. 저 토산이 무너지면 우리가 산다. 밤에 몰래 나가서 토산의 기둥을 약하게 만들어라. 군사들이 말했습니다. 성주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밤이 되자 고구려 군사들이 몰래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틈타 토산의 중요한 부분을 파냈죠. 당나라 군사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다음 날 당나라 군대가 토산에 올라 공격을 시작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토산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수백 명의 당나라 군사들이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흙먼지가 하늘을 가렸죠. 당태종은 이 광경을 보고 경악했어요. 당태종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소리쳤죠.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고구려 군사들의 지혜를 당나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 고구려의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연개 소문이 보낸 정의의 부대였죠. 그들은 당나라 군대의 후방을 교란했어요. 보급로를 끊고 소규모 부대들을 기습했습니다. 당태종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안시성은 함락되지 않았고 날씨는 점점 추워졌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군사들의 사기는 떨어졌고 식량도 부족해졌습니다. 어느 날 당태종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불러 모았죠. 더 이상은 어렵겠다. 철수한다. 신하들은 놀랐지만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천하의 당태종이 작은 성 하나를 함락하지 못하고 물러가는 것이었죠. 당나라 군대가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안시성의 성벽 위에서 고구려 군사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들은 해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이뤄낸 것입니다. 안시성주는 성벽에 올라 멀어지는 당나라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연개 소문은 평양에서 승전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올렸죠. 고구려는 살아남았습니다. 당태종의 대군을 물리친 것은 기적과도 같았어요. 이 승리는 연개 소문의 철저한 준비와 고구려 백성들의 단합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고구려의 자주성을 지킨 외교 전략. 당태종이 물러간 후에도
당나라의 위협은 계속되었습니다. 새로운 황제 당 고종이 즉위했죠. 그 역시 고구려를 정복하려는 야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연개소문은 평양성 집무실에서 당나라의 국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국서에는 고구려가 당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신하에 예를 다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연개소문은 국서를 읽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돌아보며 물었어요.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망리지님, 당나라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하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아닙니다. 한 번 굽히면 계속 굽혀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연개소문이 말했습니다. 자존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나라의 신하가 되는 순간 고구려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된 나라입니다. 그는 즉시 답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단호했죠. 고구려는 당나라와 대등한 관계를 원한다는 것이었어요. 당 고종은 연개소문의 답서를 받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군대를 보낼 수 없었죠. 아버지 당 태종의 실패가 기억났기 때문이에요. 연개소문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 나라들과 관계를 강화하기 시작했죠. 특히 백제와 손을 잡았어요. 어느 날 백제의 사신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연개소문은 그를 융숭하게 대접했죠.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백제 사신이 말했습니다. 대망리지님, 당나라는 우리 백제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함께 손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연개소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로따로 있으면 각계격파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 당나라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나라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신라를 견제하고 당나라에 맞서기로 약속했죠. 이것은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연개소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북쪽의 말갈족과도 관계를 돈독히 했죠. 말갈족은 용맹한 기마 민족이었어요. 말갈족의 추장이 연개소문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거친 외모였지만 눈빛은 예리했죠. 말갈 추장이 말했습니다. 대망리지, 우리 말갈은 고구려를 믿습니다. 당나라가 쳐들어오면 우리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연개소문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같은 운명을 나누는 이웃입니다. 함께 우리의 땅을 지킵시다. 두 사람은 술잔을 나누며 우정을 다졌습니다. 말갈족의 지원은 고구려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하지만 당나라는 계속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경제 봉쇄를 시도했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 했죠. 당나라는 주변 나라들에게 고구려와 교역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연개소문은 이에 맞서 새로운 교역로를 개척했습니다. 바닷길을 통해 남쪽의 나라들과 교역했죠. 육로가 막히면 해로를 이용했어요. 어느 날 연개소문은 항구를 직접 시찰했습니다. 배들이 드나들며 물건을 싣고 내리고 있었죠.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한 상인이 연개소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망리지님, 덕분에 장사가 잘 됩니다. 당나라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연개소문이 말했습니다. 당나라가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상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성들은 연개 소문을 신뢰하기 시작했죠. 당나라는 또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고구려 내부의 불만 세력을 이용하려 했어요. 밀사를 보내 일부 귀족들을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연개 소문의 정보망은 촘촘했습니다. 그는 즉시 배신자들을 색출했죠. 가차없이 처벌했어요. 한 배신자가 끌려왔습니다. 그는 떨며 연개 소문 앞에 무릎을 꿇었죠. 연개 소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나라에서 무엇을 약속받았습니까? 배신자가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가족을 위해서. 연개 소문이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요? 나라가 망하면 가족도 없습니다. 당신의 배신은 모든 고구려 백성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배신자는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다른 동요하는 자들에게 경고가 되었죠. 연개 소문은 동시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금을 공평하게 거두었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어요.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마을들을 재건했습니다. 어느 날 한 노파가 연개 소문에게 말했습니다. 대망리지님, 저희 마을에 새 다리를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장에 가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연개 소문이 말했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강합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노파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 백성들의 충성심이 되었죠. 당나라는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연개 소문의 입장은 확고했어요. 대등한 관계가 아니면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 당나라 사신이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망리지, 당나라는 천하의 중심입니다. 어찌 고구려가 대등하다 할 수 있습니까? 연개 소문이 말했습니다. 천하의 중심이라니요? 하늘 아래 모든 나라는 평등합니다. 고구려는 고구려의 주인이고 당나라는 당나라의 주인입니다. 사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연개 소문의 논리는 명확했고 흔들림이 없었죠. 이런 강경한 외교 덕분에 고구려는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고구려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연개 소문의 외교는 무력만큼이나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뿐 아니라 외교 무대에서도 고구려를 지켜냈죠. 그의 자주정신은 후대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방력 강화와 군사제도 개혁. 연개 소문은 외교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는 고구려의 군사 제도를 근본부터 개혁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봄날 연개 소문은 전국의 장수들을 평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넓은 훈련장에는 수백 명의 부장들이 모여들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어려 있었어요. 연개 소문이 높은 단상에 올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수들이여, 우리는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적은 반드시 다시 올 것입니다. 한 노장이 물었습니다. 대망리지님, 우리 군대도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까? 연개 소문이 말했습니다. 강하지만 더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훈련 방식을 바꾸고 무기를 개량하고 전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는 즉시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병사들은 매일 엄격한 훈련을 받았죠. 체력 단련부터 시작해서 검술, 궁술, 기마술까지 모든 것을 배웠어요. 훈련장에서는 구령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땀을 흘리며 움직였죠.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이 늘었어요. 어느 날 한 젊은 병사가 쓰러졌습니다. 너무 힘든 훈련에 지친 것이었죠.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연개소문이 직접 그 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물을 떠다 주며 말했죠. 힘들지요? 하지만 이 훈련이 전쟁터에서 당신의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젊은 병사가 말했습니다. 대망리지님, 제가 약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연개소문이 말했습니다. 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노력하는 모습이 강한 것입니다. 천천히 해도 좋으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병사는 감동받았습니다. 대망리지가 자신 같은 평범한 병사를 격려해 준 것이었죠. 그는 다시 일어나 훈련에 임했어요. 연개소문은 무기 개발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대장간마다 새로운 무기를 만들라고 지시했죠. 더 날카로운 칼, 더 강한 활, 더 튼튼한 갑옷이 필요했어요. 한 대장장이가 연개소문에게 새로 만든 칼을 보여주었습니다. 칼날은 햇빛을 받아 번쩍였죠. 대장장이가 말했습니다. 대망리지님, 이 칼은 철을 여러 번 접어 만들었습니다. 아주 단단하고 날카롭습니다. 연개소문이 칼을 들어 시험해 보았습니다. 과연 훌륭한 무기였죠. 좋습니다. 이런 칼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병사들에게 최고의 무기를 주어야 합니다. 연개소문은 또한 성곽을 보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국의 중요한 성들을 둘러보며 약한 곳을 찾아냈죠. 낡은 성벽은 허물고 새로 쌓았어요. 요동의 한 성을 시찰할 때였습니다. 연개소문은 성벽의 틈을 발견했죠. 이곳이 작합니다. 적이 이곳을 공격하면 위험할 것입니다. 즉시 인부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돌을 나르고 쌓는 작업이 시작되었죠. 연개소문은 직접 현장을 지휘했어요. 한 인부가 힘들어하며 말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돌을 나르기가 너무 힘듭니다. 연개소문이 말했습니다. 힘들지요. 하지만 이 성벽이 우리 가족을 지킵니다. 당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돌을 들어 나르기 시작했죠. 대망리지가 몸소 일하는 모습을 본 인부들은 감동했어요. 그들도 힘을 내어 일했습니다. 연개소문은 군량 비축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식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각 지방에 곡식 창고를 지었어요. 농민들에게 더 많은 곡식을 생산하도록 장려했습니다. 농사 기술을 개선하고 새로운 농지를 개간했죠. 한 농부가 연개소문에게 물었습니다. 대망리지님, 왜 이렇게 많은 곡식을 비축해야 합니까? 연개소문이 말했습니다. 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넉넉할 때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농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망리지의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죠. 연개소문은 정보 수집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당나라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밀정들을 보냈어요. 적의 군사 배치, 식량 상황, 정치적 변화 등 모든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밀정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당나라에서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죠. 밀정이 말했습니다. 대망리지님, 당나라가 다시 군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연개 소문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의 정보가 많은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밀정은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의 용기 덕분에 고구려는 적의 움직임을 미리 알 수 있었죠. 연개 소문은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는 데도 힘썼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자를 등용했어요. 평민 출신이라도 용맹하고 지혜로우면 장수로 삼았습니다. 한 평민 출신 청년이 무예 시험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연개 소문은 그를 불러 물었죠. 이름이 무엇이오?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이름을 밝힐 자격이 없습니다. 연개 소문이 말했습니다.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과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백인대장입니다.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기회였죠. 그는 충성을 맹세했어요. 이렇게 연개 소문은 고구려의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갔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높아졌고 무기는 개량되었죠. 성곽은 견고해졌고 식량은 충분히 비축되었어요. 몇 년 후 당나라가 다시 침략했을 때 고구려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개 소문의 개혁 덕분에 군대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져 있었죠. 병사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한 장수가 연개 소문에게 말했습니다. 대망리지님,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적이 오면 반드시 물리칠 것입니다. 연개 소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연개 소문의 군사 개혁은 단순히 군대를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전체의 국방 의식을 높였죠. 백성들까지도 나라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연개 소문이 이룬 진정한 업적이었습니다. 불교, 진흥과 문화 발전. 연개 소문은 무인이었지만 문화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한 군사력만으로는 진정한 강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정신적인 지주가 필요했어요. 평양성의 한 사찰에서 연개 소문은 고승을 만났습니다. 노스님은 깊은 지혜를 가진 분이었죠.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대망리지님, 칼로는 땅을 얻을 수 있지만 마음은 얻을 수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평화와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연개 소문이 말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에게 위안이 필요합니다. 불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입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연개 소문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불교를 장려하기로 결심했죠. 곧 연개 소문은 전국에 사찰을 세우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낡은 절은 보수하고 새로운 절을 지었어요. 승려들을 우대하고 불경을 연구하도록 지원했습니다. 평양의 큰 사찰이 건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인부들이 동원되었죠. 목재를 다듬고 돌을 쌓고 단청을 그렸어요. 한 목수가 연개소문에게 물었습니다. 대망리지님, 이렇게 큰 절을 짓는 것이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연개소문이 말했습니다. 이 절은 백성들의 마음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전쟁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목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몇 년의 공사 끝에 장엄한 사찰이 완성되었죠. 낙성식, 날이 왔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어요. 큰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합장했죠. 연개소문도 향을 피우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는 나라의 평안과 백성들의 행복을 빌었어요. 한 노파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마음을 기댈 곳이 생겼습니다.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개소문은 단순히 절만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승려들이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도록 했죠. 사찰은 교육의 장이 되었어요. 한 사찰에서는 아이들이 모여 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린 승려가 정성껏 가르쳤죠. 아이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글을 배워야 하나요? 승려가 말했습니다. 글을 알아야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단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알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아이들은 열심히 글을 익혔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도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이것은 고구려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연개소문은 또한 예술을 장려했습니다. 화가들을 지원하고 조각가들을 육성했죠. 사찰의 벽에는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졌어요. 한 화가가 불상을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섬세했죠. 돌 속에서 부처님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어요. 연개소문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이 불상은 수백 년 동안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화가가 말했습니다. 대망리지님, 제 작품을 인정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고구려의 예술은 점점 발전했습니다. 독특한 양식이 만들어졌죠. 힘차면서도 섬세한 고구려만의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연개소문은 학문도 장려했습니다. 경당이라는 교육 기관을 확대했죠. 여기서 젊은이들은 유교 경전과 역사를 배웠어요. 한 경당에서 학생들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죠. 어진 정치란 무엇인가?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법을 엄격히 지키고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사랑과 질서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정치입니다. 학생들은 열띤 토론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훌륭한 인재들이 길러졌죠. 연개소문은 역사 기록도 중시했습니다. 사관들에게 정확하게 역사를 기록하라고 명했어요. 고구려의 위대한 역사가 후대에 전해져야 했습니다. 한 사관이 연개소문에게 물었습니다. 대망리지님, 제가 대망리지님의 행적도 기록해야 합니까? 연개소문이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기록하십시오. 역사는 진실이어야 합니다. 나를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관은 감동했습니다.
권력자가 자신의 단점까지 기록하라고 하는 경우는 드물었죠. 연개 소문은 음악과 춤도 발전시켰습니다. 궁중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었어요. 백성들의 축제에서도 흥겨운 가락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 음악가가 새로운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것은 고구려의 기상을 담은 웅장한 곡이었죠. 연개 소문 앞에서 연주되었어요. 음악가가 말했습니다. 대망리지님, 이 곡의 제목은 천리를 달리는 말입니다. 고구려의 기상을 표현했습니다. 연개 소문이 말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이 음악을 들으니 가슴이 뛰는군요. 전국에서 연주되도록 하십시오. 그 곡은 고구려 전역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음악을 들으며 자부심을 느꼈죠. 연개 소문의 문화 정책은 고구려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마음들이 치유되었어요. 백성들은 문화를 즐기며 삶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 시장을 지나던 연개 소문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어요. 한 상인이 연개 소문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대망리지님, 요즘은 살만합니다. 전쟁도 없고 문화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연개 소문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평화롭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가의 목표입니다. 상인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다른 백성들도 연개 소문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죠. 연개 소문은 문화와 군사력의 균형을 이루려 노력했습니다. 강한 군대로 나라를 지키고 풍요로운 문화로 백성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었어요. 고구려는 동아시아에서 문화적으로도 빛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연개 소문의 이런 노력은 단순히 예술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삶의 의미와 희망을 준 것이었죠. 국가 체제 정비와 민생 안정. 연개 소문은 전쟁과 외교, 문화만큼이나 백성들의 실제 생활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강해도 백성들이 굶주리고 고통받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는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힘을 쏟았어요. 어느 겨울날 연개 소문은 평양성 밖의 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였죠. 그는 백성들의 실제 삶을 보고 싶었어요. 한 초가집 앞을 지나가는데 추위에 떠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연개 소문은 발걸음을 멈추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집 안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아픈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연개 소문이 물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지내십니까? 관아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까? 여인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같은 천민은 도움을 청할 곳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갑니다. 연개 소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즉시 수행원에게 명했죠. 이 집에 식량과 땔감을 보내라. 그리고 의원을 보내 이 여인을 치료하도록 하라. 여인과 아이들은 놀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망리지가 직접 자신들을 돌봐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연개 소문은 평양으로 돌아온 후 즉시 신하들을 소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대망리지님, 전쟁 준비에 국가 재정을 많이 써서
백성들을 돌보기 어려웠습니다. 연개 소문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변명입니다. 백성이 없으면 나라도 없습니다. 당장 구율 제도를 정비하십시오. 그는 즉시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구율청을 설치했죠. 각 지방마다 책임자를 두어 어려운 이들을 살폈어요. 춘공기가 되면 곡식이 떨어지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연개 소문은 국가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도록 했죠. 가을에 수확한 후 갚으면 되었어요. 한 농부가 관청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곡식을 빌려달라고 청했죠. 관리가 말했습니다. 가을에 갚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갚지 못하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농부가 말했습니다. 열심히 농사지어 반드시 갚겠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관리는 곡식을 내주었습니다.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했죠. 이런 정책 덕분에 많은 백성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연개 소문은 세금 제도도 개혁했습니다. 공평하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 토지를 다시 조사했죠. 부자들이 세금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감독했어요. 어느 날 한 귀족이 연개 소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죠. 귀족이 말했습니다. 대망리지님,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같은 양반들에게도 평민과 똑같이 세금을 거두는 것은 부당합니다. 연개 소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당하다고요? 땅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분이 아니라 재산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귀족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연개 소문의 결심은 확고했죠. 이런 정책으로 국가 재정이 튼튼해졌어요. 연개 소문은 도로와 다리를 정비하는 일도 추진했습니다. 물자가 원활히 이동해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을 알았죠. 전국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다듬고 큰 강에 다리를 놓았어요. 백성들의 이동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한 마을에서는 새로 놓은 다리 낙성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죠.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장에 가기도 편하고 친척집 방문도 편해졌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다리 하나가 그들의 삶을 크게 바꿔놓았죠. 연개 소문은 의료 제도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각 지방에 의원을 배치하여 백성들을 치료하도록 했어요. 약재를 저렴하게 공급했습니다. 한 의원이 산골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병든 노인이 많았죠. 의원이 진맥을 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약을 드시면 나아지실 겁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데 어찌 약을 구합니까? 의원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대망리지님의 명으로 가난한 이들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은 감격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을 줄은 몰랐죠. 연개 소문은 교육 제도도 확대했습니다. 경당을 더 많이 세우고 평민 자제들도 교육받을 기회를 주었어요. 능력 있는 인재라면 신분에 관계없이 등용했습니다. 한 평민 집안의 젊은이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는 관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관리가 나오다니 꿈만 같구나. 대망리지님 덕분이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훌륭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신분의 벽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죠. 연계 소문은 상업 활동도 장려했습니다. 시장을 활성화하고 상인들을 보호했어요.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감독했습니다. 평양의 큰 시장은 날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온갖 물건들이 거래되었죠. 멀리서 온 상인들도 많았어요. 한 상인이 다른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장사가 잘 됩니다. 세금도 공정하고 도적도 없어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다른 상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망리지님이 길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장사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백성들의 생활도 나아졌습니다. 굶주리는 사람이 줄어들었죠. 연계 소문은 법 집행도 엄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정하게 했어요. 권력자라고 해서 법을 어기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한 귀족의 아들이 백성을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귀족이 연계 소문에게 찾아와 빌었죠. 귀족이 말했습니다. 대망리지님, 제 아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연계 소문이 말했습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귀족의 자제라고 특별히 봐줄 수 없습니다.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청년은 벌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백성들은 환호했죠. 정의가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연계 소문의 정책들은 고구려 사회를 안정시켰습니다. 백성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죠. 가난하고 약한 이들도 보호받았어요. 어느 봄날 연계 소문은 다시 한번 마을을 순시했습니다. 예전에 방문했던 그 가난한 집을 찾아갔죠. 집은 이제 깨끗하게 보수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병이 나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연계 소문을 알아보고 달려와 절을 했습니다. 대망리지님, 저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이들도 배불리 먹고 학교에도 다닙니다. 연계 소문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백성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인과 아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었죠. 연계 소문은 말했습니다. 나라는 백성을 위해 존재합니다. 백성이 행복해야 나라가 가합니다. 그의 이런 신념은 정책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고구려는 강한 군사력과 풍요로운 문화, 그리고 안정된 민생을 갖춘 나라가 되었죠. 연계 소문은 단순한 무인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진정한 지도자였어요. 그의 개혁은 고구려를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존경했고 후세 사람들은 그의 업적을 기억했죠. 연계 소문의 삶은 권력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한 한 사람의 헌신이었어요.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